안녕하세요. 미디어 인터 담당하는 이기훈입니다. 저희 섹터 이제 레저도 있는데, 뭐, 여행이나 카지노는 내년에 뭐, 당연히 백신 나오면 좋은 거 너무 뻔한 얘기여서 그 얘기보다는 오늘 조금 좀 재밌는 얘기, 케이팝 얘기를 좀 가져왔어요. 내년에도 좀 굉장히 좋을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JYP가 한 6, 70%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그 JYP 보시면 컨택 산업이잖아요. 당연히 콘서트를 해야 돈을 버는데, 콘서트를 못했어요. 그런데 올해 증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지만 거의 증익이 확실히 되는 산업이고요. 기업이고요. 빅히트라는 회사는 작년에 영업이 987억 벌었습니다. 3분기 누적으로 900억 벌었어요. 4분기 이번 주 금요일에 BTS 컴백하거든요. 당연히 컴백하면 돈을 많이 벌 거죠. 이 분기에 돈을 많이 벌 거잖아요. 그러니까 빅히트도 올해 증익이죠. 메인 수익원인 콘서트를 못하는데 2개 1등, 2등 하는 기획사가 증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면 향후 2년 정도는 뭐 당연히 내일 주가는 모르지만 향후 2년 정도 봤을 때는 좀 괜찮은 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보시면은 빅히트가 이제 상장하기 전에 3대 기획사 기준으로 합산 영업이익이 한 1,000억이니까 이 합산 시가총액으로 3조 정도밖에 안 되는 산업이었죠. 좀 아주 작은 산업이었는데 어쨌든 빅히트가 이제 들어오면서 2022년도에는 저희가 한 5천억 이상 벌 수 있는 산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상반기가 투어가 안 된다는 가정을 하죠. 코로나19 때문에 연간으로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SM이나 YG는 한 600억 정도, JYP는 700억 이상, 빅히트는 3,500억 이상 벌 수 있는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충 해보면 이미 한 합산 시총이 한 10조 조금 안 되는데 저는 10에서 한 15조까지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기획사는 굉장히 쉽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들으니까 좋아지잖아요. 많이 좋아지니까 많이 사고, 그게 앨범이고 많이 사다 보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보셔야 되는 지표가 이 음원이라는 지표고요. 뭐 멜론으로 들으시는 것도 있고 유튜브로 들으시는 것도 있지만 왼쪽에 보시더라도 지금 BTS가 글로벌에서 전체 1등입니다. 24시간에 1억 뷰를 찍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오른쪽이죠. 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3대 기획사, 아직 이제 빅히트는 자세한 실적을 발표를 부분별로 안 해가지고 아직 여기 못 넣었는데, 지금 한 17년도 정도 보시면 이 3대 기획사 음원 매출 내에서 절반 정도가 조금 안 됐어요. 해외 매출 비중이. 근데 지금 벌써 65%가 넘었습니다. 아마 70%까지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음원 매출이 해외에서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아는 유튜브, 스포티파이, 그다음에 뭐 애플 뮤직, 아이튠즈 다운로드 같은 것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뭐 3분기 JYP 실적 한번 보시면 1분기 때 유튜브 매출이 15, 2분기 때 25, 3분기 때 40억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어쨌든 글로벌에서 우리 음악을 많이 들어주고 있다. 듣다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왜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예전에 뭐 저는 이제 빅뱅 세대고 그 전에 또 서태지와 아이들의 세대이겠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사실 들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한국말이니까. 지금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BTS 나오거든요. 그럼 오후 1시 아니면 6시에 컴백하고 나서 1시간 뒤에 혹시 유튜브에 접속해 보시면 이 오른쪽에 이런 영상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제일 위에가 이제 한국 가사고, 밑에가 이제 이제 그 영어 가사고, 이제 한국말로 된 가사들 따라 부를 수 있게 이 팬들이 다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부를 때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색깔 표시해주고 팬들이 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왼쪽 보시면 딱 영어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면 저희가 이렇게 예를 들면 동남아 어떤 가수가 나왔을 때 그 가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얼굴만 보게 되잖아요. 지금은 이 분들이 하는 노래 가사를 다 듣게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아시겠지만 미국의 주요 음악은 그 스웩이라든지 플렉스 뭐 이런 거예요. 나 너 뭐 마약 해봤어, 총 맞아봤어, 나 돈 엄청 많아, 나 엄청 잘 살아, 나 예쁜 여자 있어, 뭐 이런 건데, 우리는 얘들아 뭐 힘내자, 너 삶이 힘들지, 우리 할 수 있어, 뭐 이런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케이팝. 저희는 기획사잖아요. 기획해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글로벌로 쫙 가고 있는 거죠. 사실 글로벌의 모든 10대 소녀들의 고민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글로벌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 한국 케이팝 음악을 많이 들어주는데 실제로 영어로 이해하면서 듣고 있다. 많이 듣다 보면 제가 이제 많이 살 거라고 좀 가정을 했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방탄소년단 BTS는 올해 16%밖에 성장을 못한 것 같지만 이번 주에 컴백합니다. 요거까지 감안했을 때 당연히 판매량이 확 폭증을 할 거고요. 그 뭐 NCT라든지 뭐 세븐틴 밑에 뭐 스트레이키즈 이런 분들 보시면 400%, 300%, 뭐 이런 숫자들이 나와요. 앨범당 판매량이 3배, 4배 올랐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NCT나 스트레이키즈 노래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뭔가 이렇게 정성적인 게 뭐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노래들이 솔직히 3배, 4배 오를 정도의 노래들은 아니었는데 음반 판매량이 갑자기 폭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NCT만 올랐으면 NCT의 노래가 정말 좋았다라고 저희가 표현할 텐데 NCT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가수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트라스라고 해서 그냥 그 우리나라 그 수출 데이터 있거든요. 가보시면 그 대륙별 음반 수출 금액 추이 보실 때 16년도에 한번 보시면 아시아 비중이 96%.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다 팔렸다는 거예요. 글로벌에서 음반 시장 1등이 미국이고 2등이 일본이거든요. 그래서 다 일본에서 팔리면 이거는 뭐 좋은 일은 아니죠. 사실은 모두가 일본으로 가면은 사실은 일본에서 투어하는 곳이 야구장인데 야구장은 비시즌에 하는 거. 그래서 저희가 12월, 1월, 2월에 투어를 많이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그 9월 누적으로 27%고 어제 제가 데이터 확인했는데 10월 누적으로 30%까지 올라왔어요. 비아시아 비중이. 북미, 유럽에서 이 K-팝 앨범들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가온 차트가 이제 음반 판매량 데이터 나오는 곳이고 그냥 치시면 나옵니다. 무료 사이트고요. 가시면 올해 9월 누적으로 36%가 올랐고요. 10월 거는 10월 누적으로 러프하게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10월에 NCT, 블랙핑크, 그다음에 뭐 세븐틴 다 100만 장을 넘겼거든요. 이제 100만 장 파는 게 조금 쉬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 생각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투어 못 갔으니까 여기 앨범에 돈 많이 쓴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그래프는 굳이 넣지 않았지만 같은 시기에 일본이랑 북미는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5% 빠졌습니다. K-팝이 정말로 글로벌로 침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되게 왜 그럴까 되게 많이 궁금했는데 옆에 좀 중요한 그래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게 그 덕후스라고 그냥 이제 좀 그냥 이런 이제 팬들이 좋아하는 사이트에 있는데 미국 K-팝 팬의 1인 평균 팔로우 하는 이제 그룹이 보통 평균 18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위 10%는 46개 그룹을 팔로우하고 있어요. 제가 46개 그룹을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미국의 K-팝 팬들은 46개 그룹을 상위 10%가 팔로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는 트와이스가 좋아? 블랙핑크가 좋아?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봤을 때는 그냥 K-팝인 거예요. BTS도 사고, 세븐틴도 사고, NCT도 사고, 그냥 다 사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하면서 산업을 완전히 견인하고 있다. 이게 수익으로 엄청난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라는 개념인데, 이 왼쪽에 한번 보시면 음반 30만 장 판매하는 게 30만 장이라는 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보통 트와이스가 재작년에 팔던 게 이 정도고, 블랙핑크도 작년에 이 정도고, NCT도 작년에 이 정도였어요. 세븐틴이 한 40만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아는 BTS 바로 밑에 급에 있는 이 분들이 대부분 3, 40만 장을 팔았는데, 이 산업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음반 원가 10억 원이 뭐냐면, 뭐 작사비, 작곡가비, 뮤직비디오 제작비, 이건 당연히 이제 케바케로 숫자가 조금씩 다른데 좀 계산상의 좀 편의를 위해서 제가 10억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이제 30만 장 팔았을 때 원가 10억 빼면 20억 남잖아요. 이것도 뭐 정확하게 5대5는 아닌데 좀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가수한테 인세 주고 또 뭐 찍어내는 화보 같은 여러 가지 변동비들을 감안했을 때 50% 주면은 기획사는 한 앨범당 20억을 이제 죄송합니다. 그 10억 원이 남는 거고 1년에 두 번 컴백하니까 10 더하기 10 해서 20억이 남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다시 보여드리지만 갑자기 이분들이 다 100만 장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00만 장 팔면은 매출은 100인데 실제로는 11,000원입니다. 11,000원 조금 더 넘어갑니다. BTS는 39,000원이고요. 앨범 ASP가. 음반 원가는 똑같이 10억이죠. 이거 많이 판다고 해서 작사나 작곡비가 올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저희가 무슨 해외 가서 엄청난 곳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지 않는 이상 뮤직비디오 제작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억에서 10억 빼고 그걸 다시 50%로 가져온다 했을 때 45억. 1년에 두 번 내니까 두 번 앨범 나오니까 90억.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어떤 가수가 특별하게 오른다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가수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추정치가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이게 반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음원 매출까지 들어가면 사실 더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JYP가 이 콘서트가 안 되는 구간에 말도 안 되는 구간에서
증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빅히트가 콘서트가 안 됐는데 증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년에는 콘서트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기획사가 주가가 올해 컨택트 기업임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들었고 많이 샀어요. 그러면 많이 와야죠. 그래서 많이 오는데 예전에는 여기 이제 2016년과 18년도에 투어 관객수 순위를 갖고 왔는데 16년도에 빅뱅이 일본 전체에서 1등했습니다. 18년도에는 동방신기가 전체 1등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앨범이 다 아시아에서만 잘 팔리면 돔구장, 그 우리나라는 키움의 고척돔, 그러니까 키움 야구단이 쓰는 고척돔이 하나 있죠. 그래서 매일 12월에 모든 행사가 다 12월에 고척돔에서만 하는 거예요. 뭐 엠넷, 뭐 그러니까 마마라든지 멜로니 이런 것도 다 하는 건데 지금 예전에는 18년까지는 일본에서 돔투어 한다는 게 동방신기 아니면 빅뱅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BTS도 하고 세븐틴도 하고 트와이스도 하고 블랙핑크도 하고 요번에 데뷔할 니즈도 할 거고 뭐 트레저도 할 거고 다 동투어 하는데 공연장은 정해져 있고 여기 야구장에 쓰는 곳이니까 그 홈팀이 어웨이를 뛰어야지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파는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기업의 영업이익은 좋아질 수 있는데 산업의 영업이익은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밖에 콘서트부터 일본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내거든요. 글로벌 2등 시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이제 이건 작년 거 가져왔어요. 올해 어째 코로나가 안 돼서 좀 그런데 해외에서 우리 음악을 들어주고 해외에서 우리 음반을 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기업들이 이 가수들이 당연히 해외에서 콘서트 할 거라고 저는 당연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수주 같은 개념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거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블랙핑크 앨범을 100만 장 샀지만 콘서트 갈 정도로 땡기진 않아. 이런 마음으로 앨범을 사는 팬들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당연한 과정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코로나가 끝났을 때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저희 빌보드 1등을 2번 연속으로 달성했죠. 이 BTS가 엄청난 그 기록을 달성했는데 이런 낙수 효과들이 계속해서 저는 내려올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재밌게 나중에 보시라고 한 건데 이게 그 대륙마다 인기 있는 그룹이 다른데요. 나중에 이 혹시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트위터로 본 케이팝 뭐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좀 좋은 뉴스더라고. 보면은 미국에서도 주마다 인기 있는 그룹들이 다르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트위터 검색량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미국에서 이 케이팝이 약간 뭐 케이팝이 주류가 된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락 같은 개념인 거죠. 그 소비자들은 정말 열광적으로 돈을 쓰거든요. 그 매니아는 작지만 그런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에서 진짜로 1등 할 수 있는 1등 했잖아요, 사실은. B2C로 1등 할 수 있는 기업 제가 다른 섹터 잘 모르지만 B2C로 미국에서 1등 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빅히트라는 기업이고 K-팝이 그 과정의 낙수 효과를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는 한 4년째 저희가 뻥치고 있는 건데 하나님 풀리면 좋아지지 않을까. 매년 시진핑 주석께서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거 안 쓸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좀 힘든데 어쨌든 중국 규제가 완화된다면 어떨까. 근데 4년 전이랑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왜냐하면 4년 전에는 일본밖에 없었는데 중국이 열리니까 대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캐파라는 관점, 공연장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일본은 돔투어가 돔구장이 5개인데 중국은 공연장이 진짜 많잖아요. 야구장, 농구장 큰 게 많으니까 캐파라는 관점에서도 엄청 좋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미국에서 1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으로 간다는 거는 예를 들면 BTS는 중국 가면은 손해예요. 똑같이 공연했을 때 미국 가는 게 오히려 이득입니다. 네. 그 정도로 산업이 변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오르겠죠? 단가라는 게 오르겠죠. 몸값이라는 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중국 가면 손해인데 여기 오게 하려면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팬들이 이미 열정적으로 많이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수출 데이터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열리게 된다면 조금 러프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이익 30% 정도는 다 상향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가수의 가동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제조업으로 치면 가동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내가 쉬어야 되는 시간에 중국이란 나라 가까운 곳을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YG인데요. YG 보시면 이미 작년 매출, 중국 매출을 넘었어요. 반기 기준으로. 3분기에 더 벌었습니다. 이게 이 리사라는 분이 한국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네, 이미 광고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블랙핑크 전체로는 펩시 광고를 중국에서 찍었거든요. 이거 예를 들면 제가 뭐 금액은 모른다. 그냥 만약에 그냥 1억이라고 하겠습니다. 1억이라고 했을 때 1억 주고 찍었을 때 만약에 중국에서 못 튼다. 그럼 그 기업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돈을 받고 찍는 거니까. 근데 중국 기업이 이 코로나 국면에서 이분들을 섭외를 하고 있고 실제로 찍어서 광고를 하고 있다는 거는 그분들도 기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분들은 여전히 케이팝이 쉽게 말하면 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지고 여기 와서 이분들을 섭외를 해서 광고를 찍는 거예요. 아직은 블랙핑크밖에 없지만 꽤 비싼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꽤 비싼 분들이고 이게 중국이 열리게 되면 생각보다 저희가 또 많은 돈을 인식할 수 이런 것들은 실적 추정이 아직 없습니다. 뭐 시장에서도 이제 매년 4년 동안 서고왔기 때문에 기대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풀리게 된다면 뉴스는 매일 나오더라고요. 뉴스는 매일 나오는데 어쨌든 풀리게 된다면 뭐 지금 주가에서 당연히 레벨업 할 수밖에 없는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사별로 조금 말씀드리면 빅히트가 어떤 기업이냐면 BTS 있는 기업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고요. 그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이게 2019년도의 순인데 그 BTS가 전 세계에서 음반 판매량 3등 했어요. 3등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앨범 나온 게 420만 장 팔았어요. 그럼 내년에 업데이트가 되면 전 세계 앨범 판매량 1등은 바로 BTS가 됩니다. 밑에 콘서트인데요. 콘서트는 2019년 기준으로 BTS가 이게 금액으로 1,700인가? 1,70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위키피디아 이런 데 가시면 원래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발표를 한 일정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만큼 돌겠다. 그거 다 합하면은 2,000억이 넘어요. 이건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가격을 못 올립니다. 가격 올리면 팬들 갖고 이제 팬들의 마음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만 미국은 피가 확 올라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BTS 미국 콘서트 티켓 가격은 15만 원 정도 평균으로, 유럽은 한 13만 원 정도. 좀 비쌉니다. 이게 19년이니까 지금은 더 비싸겠죠. 뭐 모르겠지만 더 비싸질 건데 그거 그대로 곱해주면 아마 BTS가 운기로 했을 때 콘서트 매출액 전 세계에서 1등 할 겁니다. 네. 그럼 BTS는 전 세계에서 앨범 판매량 1등, 콘서트 매출액 1등. 그런 기업이 바로 이제 빅히트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앨범 2등으로 파는 가수가 여기 있는 세븐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남자 1등, 2등을 다 보유한 2013년에 SM 같은 기업이 현재 빅히트가 되는 거고요. 이 위버스라는 플랫폼 때문에 제가 이 회사를 엄청 좋아해요. 이게 뭐 혹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회사의 내년 영업이익을 3천억 정도로 보는데 상반기에 콘서트가 안 된다는 가정으로도 3천억을 봅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2천억이 조금 안 돼요. 제가 50% 넘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공격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위버스라는 트래픽이 위버스라는 게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굿즈라는 걸 사죠. 혹시 이제 뭐 어벤져스라든지 토이스토리 이런 영화를 보고 나오면 딱 나오고 나면 바로 앞에 딱 굿즈를 팝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연장에서 막 응원봉 흔드는 이런 영상들 보셨을 텐데 보통 이런 굿즈라는 거는 오프라인 공간에서 사요. 근데 지금 위버스라는 앱을 가보시면은 이거는 온라인으로 살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그 온라인 공간에 아티스트가 들어와 있어요. BTS가 맨날 들어와가지고 안녕 나는 오늘 뭘 했어 너는 뭘 좋아하니 뭐 오늘 날씨는 어때 이런 걸 하면은 당연히 팬들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위버스라는 앱에 접속하게 되면 그 바로 밑에 배너가 있어요. 우리 11월에 뭐 팔 건데 우리 12월에 뭐 할 건데 1월에 뭐 할 건데 그럼 당연히 눌러보잖아요. 누르면 위버스 샵이라는 다른 앱으로 넘어갑니다. 그 샵이라는 앱 자체가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쓰기나 마켓컬리 같은 거예요. 내가 이 소비하지 않을 거면 굳이 깔 이유가 없는 앱이거든요. 현재 그 앱의 다운로드 수가 400만 가까이 지금 되어가고 있고 아마 내년에 한 700만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회사가 여기 이제 위버스 매출액인데 회사가 준 ARP가 있어요. 월 8만 원. 750만 명 가입자에 750명 다 쓴다는 게 아니고 750만 명의 평균 페잉 비율, 그러니까 매일 저희가 이마트를 접속하는 건 아니니까 월 페잉 유저 비율이 한 9% 정도 됩니다. 750만 명의 9%가 매달 8만 원을 쓰는 플랫폼이에요. 뭐 1년 딱 더하면은 6천억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공간을 온라인으로 바꿨는데 온라인으로 접속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티스트를 거기에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이 쭉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는 거는 콘서트를 했다. 10,000명짜리 콘서트 하면은 거기에 10,000명이 가서 4만 원 쓰면 뭐 4억 해서 뭐 40억 해서 뭐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분들은 콘서트를 안 해도 계속 돈을 버는 거예요. 가서 그냥 안녕 뭐 이런 이제 대화들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높게 보는 이유는 이 위버스 트래픽이고, 요거는 이제 뭐 데이터 뭐 저는 유료 구독을 안 하지만 그런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트래픽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매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월간 기준으로 위버스 샵이 30에서 40만씩 월간으로 성장하거든요. 원래 모수가 300에서 400 사이니까 매달 7에서 8% 성장하는 그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봤을 때 저는 내년에 한 3천억 조금 안 되는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는데 3분기에 제가 이제 200억 번다고 이제 추정을 했는데 잠정 공시했죠. 400억 벌었습니다. 3분기에 아무도 안 나왔어요. 3분기에 BTS가 없었는데 영업이익으로 400억을 벌었습니다. 4분기에 저희가 아는 BTS가 컴백하는데 앨범도 2개고 세븐틴 컴백, TST 컴백, 여자친구 컴백, 100만 명 온라인 투어, 다음에 월 말에 빅히트 레이블즈 콘서트를 하는데 그 콘서트 가격이 15에서 27만 원이에요. 이런 것들 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 영업이익을 사실은 보수적으로 쓴 거거든요. 제가 시장보다 좀 많이 높지만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3천억 정도로 가정했을 때 제 기준으로는 JYP보다 현재 싼 기획사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를 계속해서 좀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제 말이 맞다고 믿으시면 이 회사가 영업이익 3,700억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을 거예요. 2년 뒤에. 네. 그래서 3,700억에 지금 시총이 6.5조니까 글쎄 뭐 고평가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좀 싼 거 아닌가. JYP보다 쌀 필요는 없는 회사거든요. 솔직히. 네, 그래서 빅히트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JYP는 이렇게 뭐 많이 아니면 트와이스가 메인인 회사고요. 여기 이렇게 대비해서 회사가 최근에 일을 굉장히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니쥬라는 친구들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니쥬 들어보셨죠?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죠. 12월 2일날 데뷔하는데 잠시만요. 여기 그래프가 제가 이것보다 조금 다른 그래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니쥬가 아직 데뷔를 안 했는데요. 니쥬 빵이라고 나왔어요. 저희 어릴 때 왜 국진이 빵 나온 거 있잖아요. 니쥬 빵이 나왔는데 데뷔를 안 했어요. 아직 데뷔곡이 없어요. 데뷔곡이 없는데 지금 홍백가합전이라고 우리 이제 연말에 마마 같은 무대 이미 벌써 출연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래프를 보여준 게 뭐냐면 10월 30일에 뮤직 스테이션이라고 이게 이제 그냥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에요. 여기 이제 아라시라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라시가 여전히 일본에서 1등이거든요. 일본의 BTS 같은 그룹인데 아라시랑 니쥬랑 같이 음악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아라시가 노래를 중간에 부르고 니쥬가 엔딩 무대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한국어로 치면 BTS가 다이너마이트를 중간에 부르고 마지막에 다음 달에 데뷔하는 신인 걸그룹이 마지막 엔딩 무대 하면서 프로그램이 끝난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말이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저번 달에 벌어졌는데 아직 데뷔 안 해서 데뷔곡이 없어요. 네, 경연곡, 그러니까 원어원의 그 나야나 같은 그런 노래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구글 트렌드 보시면 트와이스가 데뷔 2년 차 거를 벌써 찍었어요. 데뷔를 안 했는데 이거 뭐 까봐야 알까. 이건 사실 거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일본에서 벌어진 거고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트와이스가 많이 조금 이제 정체된 건 맞습니다. 트와이스 다른 그룹들이 앨범 판매량 3배, 4배, 5배 할 때 트와이스 조금 정체되어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일본에서 니쥬가 워낙 커지다 보니까 좀 일본에서 영향이 좀 줄어들었다? 그렇게 표현하셔도 뭐 무방할 것 같은데 어쨌든 니쥬라는 친구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성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데뷔고요. 숫자들을 보게 되면 아마 많이 놀라실 거예요. 회사도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요거 잘 돼서 두 번째 프로젝트도 준비 중이라고 이미 벌써 언론에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기 앞에 보시면 내년에 신인 남자 한국에서 한 팀, 중국에서도 한 팀. 그러니까 12월에 한 팀 나오고 내년에 2팀 또 나오고 다음에 일본에서 니즈 프로젝트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올해 12월부터 향후 2년 동안 4팀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은, 진짜 요새 일 열심히 하고 잘하는 기업입니다. 주가가 조금 비싸긴 한데요. 혹시나 뭐 오늘 사자 뭐 이런 것보다는 조정 받으시면 장투하기 진짜 좋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JYP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 나오기 전이었는데 제가 3분기에 80억 봤는데 110억 나왔고요. 4분기 때도 1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올해 그래서 증익이 확정입니다. 콘서트를 못했는데 증익이 확정이고요. 22년 봤을 때 700억에 되게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회사. 지금 시총 1.4조니까
뭐 플러스 알파 감안했을 때 니주가 얼마나 잘할지 아직 저도 감이 없어가지고 좀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YG, K-팝에서도 YG도 좋게 봅니다. 제가 뭐 3개까지 추천드리기 좀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YG도 좀 좋게 봅니다. YG는 빅뱅이 안 돌았는데 생각해 보시면 3분기에 영업이익 3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YG라는 회사는 빅뱅에 맞춰가지고 사이즈를 키워온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YG의 1년간의 YG 플러스 자회사까지 연간 판관비가 800억이에요. 800억인데 지금 불핑이랑 트레저라는 신인그룹 가지고 BEP를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BTS 때문에 회사 연간 뭐 판관비를 1000억, 2000억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BTS 없이 흑자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빅뱅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 빅뱅이 이제 투어를 워낙 많이 하는 그룹인데 투어가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뭐 재계약 이슈 갑자기 또 나오고 하는데 조만간에 컴백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빅뱅만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난다고만 하면은 빅뱅이 그 고정비를 탁 가져갔을 때 지금 불핑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돈을 버는지 조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트레저라는 그룹인데 트레저라는 그룹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벌써 음반 3장을 냈습니다. 근데 멤버가 12명 중에 4명이 일본인이에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뮤직비디오나 혹시 음악 방송 무대를 보시면 꼭 이제 일본인 멤버들을 많이 잡아줍니다. 저희 JYP 트와이스 때 왜 사나 잡아주고 이런 것들처럼 일본인 mem버 중심으로 많이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뭐 내부적으로 기대하기에는 뭐 사실 일본 시장은 이미 우리가 먹은 게 아닐까. 가기만 한다면 지금 못 가니까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와이스의 남자 버전 남자는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돼 수익화가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회사는 회사의 미래를 상당히 좀 낙관하는 편이고 저도 일본만 간다면 우리가 트와이스 때 봤던 그런 숫자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제가 뭐 남자인데 남자 그룹 뭐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냥 영상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숫자로 보시면 우리가 아는 신인 그룹들 중에서는 최고 기록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 뭐 ATG, TXT 뭐 잘 모르시겠지만 이미 거의 약간 말도 안 되는 숫자들로 올라오는 가수들이거든요. 1년에 벌써 30만 장 파는 그룹들인데 이 친구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0년에 600억 정도는 쉽게 벌 수 있는데 지금 시총이 8천억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YG까지도 좀 추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M을 말씀드릴 건데요. SM은 위에도 보시겠지만 이제 그 초록색이 이제 7년 차, 아까 8년 차 이상 쉽게 말하면 이제 FA가 돼가지고 아티스트한테 유리하게 정산이 되는 이제 FA 선수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신인들이 미친 듯이 잘하지 않는 이상 티가 잘 안 나요. 네. 이미 위에 분들이 버는 게 1년 영업액 대충 300, 400으로 썼을 때 밑에 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도 잘 안 보이거든요. 잘 안 보여서 이 회사가 가장 저평가를 받습니다. 그 엔터테인먼트나 저희 이제 컨텐츠 산업 보실 때 사실은 싼 주식이 좋은 주식이잖아요. 근데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컨텐츠 흥행 관련해서 그 밸류에이션이 싸다는 건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좀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영화가 있을 때 어떤 영화가 딱 나왔어요. 그 영화가 만약에 1000만 영화를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사고 싶으시나요? 뭐 가격이 뭐였던 간에. 근데 내가 이 영화가 반드시 300만 명밖에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안 사실 거죠. 그러니까 비싸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분들이 워낙 잘하시지만 너무 잘해서 돈을 이만큼 버니까 신인 그룹들의 기여도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벌지가 아무리 변수를 돌려봐도 뻔하다는 사실 큰 돈인데 좀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뻔하게 보이니까 내가 고평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100억 버는데 400억 벌 것 같아. 그러면 막 흥분해서 사겠지만 100억 버는데 110억 벌 것 같아. 이러면은 사실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SM이 다른 그룹 대비 다른 그룹들은 다른 기업들은 거의 한 30배 혹은 이상에서 거래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20배 정도에서밖에 거래가 안 됩니다. 결국 이제 밑에서 잘 터져줘야 돼요. 이거는 뭐 제가 무슨 예측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서 내가 딱 봤는데 이번에 이제 걸그룹 나오고 남자 그룹 봤는데 됐다 이번에 됐다 생각하시면은 그때 사시면 되고 제가 모르기 때문에 또 안 됐다 그러면은 싸지만 조금 이제 다른 그룹 대비 할인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여기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분들이 이제 나오셨어요. 요분들 나오셨는데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각자의 판단을 하셔가지고 네, 괜찮으시면 됐다 하시면 사시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네,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좀 3분기에 이제 적자 전환을 했고요. 일본은 워낙 고정비가 높다 보니 조금 이제
워낙 자회사가 많아가지고 조금 이제 비용 부담이 조금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600억 이상도 벌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좀 비용 부담이 많은 기업이어서 개인적으로 K-팝 안에서는 조금 이제 선호도가 낮은 기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리는 이제 기획사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